교내 대회도 많지 않고 비교과 내용도 전 학생들 다 똑같이 적어주고 전반적인 생활기록부 기재 내용도 부족하고 학생 혼자서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특성화고등학교에 진학할 때부터 대학 입시를 노린다면 입시에서 좋은 성과를 내고 싶으신가요? 그렇다면 딱 10분만 주목해주세요. 안녕하세요, 강쌤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특성화고 입시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들어 특성화고등학교로 진로를 결정한 중3 학생과 학부모님들의 문의가 많으세요. 학교에 입학한 이후에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내가 인서울 상위권 대학에 갈 수 있겠느냐고 말이죠. 이런 문의를 받게 되면 제가 되물어요. 입시를 준비하신다라고 하면 특목고라든지 일반고를 가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할 텐데, 준비하시는데 훨씬 더 유리할 텐데 굳이 특성화고를 선택하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라고 말이죠. 그럼 답변의 대부분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중학교 내신 성적이 어중간해서 이 성적으로는 일반고 가서도 좋은 성과를 내지 못하겠다. 그래서 차라리 특성화고에 진학한 이후에 내신을 잘 받아서 좋은 대학을 가겠다라는 어떤 그런 생각이죠. 그런데 상식적으로 그러한 방법을 통해서 더 좋은 대학에 갈 수 있다면 그 방법을 안 쓰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중학교 때까지 객관적인 실력이 더 좋지 않아요. 거기다 앞으로도 대학 진학을 목표로 하는 학교들에 비해서 입시에 대한 준비량은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더 좋은 대학을 가겠다라고 하는 건 약간 과한 욕심 아닐까요? 물론 특성화고에 진학한 이후에 서울 소재에 있는 제법 괜찮은 대학에 진학하는 친구들도 꽤나 있습니다. 근데 그런 친구들에게는 공통점이 발견됩니다. 우선 중학교 때 내신 성적이 일반고에 가서도 충분히 경쟁력 있고도 남을 정도의 수준인데도 본인이 특성화고를 선택합니다. 중학교 성적이 어중간하거나 좋지 않아서 특성화고를 선택하는 케이스가 아닙니다. 일반고에 진학해서도 충분히 최상위권을 갈 수 있을 정도 수준의 학생들입니다. 그리고 이런 학생들은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면 배경지식 역시도 굉장히 풍부합니다. 인터넷에서 대충 기사만 보고 쌓은 정도 수준이 아니라 정말 다양한 책을 읽고요. 생각도 깊이 하고요. 그다음 진로에 대한 고민도 좀 남달랐기 때문에 그러한 배경지식이 쌓였구나가 느껴질 정도입니다. 저희도 해마다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 지도하고요. 그 지도한 학생들 중에 인서울의 상위권 대학, 제법 괜찮은 학교로 진학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들을 만나서 지도를 해보면 다릅니다. 그냥 특성화고 학생이 아닙니다. 어떤 느낌이냐면 만나서 얘기를 좀 해보면 이 친구는 이 정도 레벨의 대학에 충분히 갈 정도 수준과 실력을 갖추었구나 라고 하는 것, 그게 느껴져요. 서류를 준비하고 면접 전형을 준비하는데 그 기본적인 준비 상태가 일반고 최상위권 학생들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거기다 한 가지 더, 대개 이런 학생들은 수능도 함께 준비를 합니다. 대학을 쉽게 가기 위한 방법으로 특성화고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본인의 꿈을 이루기 위한 과정에 특성화고를 선택한 것이기 때문에 입시에서 벌어질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를 다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놀랍게도 이런 특성화고등학교에 진학해서 인서울 상위권 학교에 가려고 하는 학생들의 경우는 모평치면 평균 2등급대 정도 나옵니다. 직업탐구를 제외한 나머지 영역들은 일반고나 특목고 학생들과 함께 경쟁을 한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굉장한 거죠. 특목고나 일반고 다니는 학생들은 알 거예요. 모평 쳤을 때 전 영역에서 2등급 다 받는 게 결코 그렇게 쉬운 건 아니라는 것을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은 수능 최저가 있는 더 상위권, 최상위권에 있는 학교에 진학까지도 노리는 상태에서 대학 입시를 준비한다는 것이죠. 이런 친구들이 수시를 통해서 서울 소재에 있는 제법 괜찮은 대학에 간다는 겁니다. 수험생들이 많이 들어가는 커뮤니티에 보면 특성화고등학교 관련해서 막 댓글 달리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내용 다 믿으세요? 본인 얼굴도 공개 안 하고요. 실명도 공개 안 하고요. 어떠한 준비 상태가 있는지도 공개를 안 하고 나 특성화고등학교 진학해서 대학교 입시 수시 일반고 학생들보다 더 잘 쳤다. 나 집어넣은 학교 전부 다 합격했다. 그 말 다 믿으세요? 물론 특성화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의 생활기록부가 일반고 다니는 친구의 생활기록부보다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입시 성과가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일반적인 사례는 아니라는 것이죠. 사례 몇 가지 좀 이야기해 드릴게요. 지금부터 보여드리고 말씀드리는 사례는 2년 전에 입시를 준비했었던 친구들이고요. 이 친구들 지금 다 대학교 다니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개인정보 부분 다 제외하고 생활기록부 페이지 수만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합시다. 뭐 단순히 페이지 수가 많다고도 좋게 쓰여진 생활기록부냐? 이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일정 수준 이상의, 일정 분량 이상의 생활기록부 페이지 수가 확보되어야 평가할 만한 요소가 있지 않습니까? 자, 이 학교는 전국적으로도 좀 유명한 특성화 고등학교입니다. 중학교에서 공부를 좀 한다라고 하는 학생들이 많이 가는 곳이죠. 끼가 좀 있는 학생들이 가는 곳입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이 학생의 경우에는 내신이 일반 교과만을 기준으로 했을 때 3학년 때까지 평균이 3.2 정도 하는 학생이었습니다. 생활기록부 하단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입시를 준비하는 상태에서 생활기록부가 12장이었습니다. 이 학생 같은 경우는 수능 준비를 거의 안 한 상태였고요. 전적으로 학교만 믿고 입시를 준비했었던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입시를 준비하면서 학교 선생님들과 상담을 했을 때 학교에서 추천해 주신 학교가 뭐 고려대학교, 한양대학교, 성균관대, 그리고 마지노선이 성신여대였습니다. 학교 내신이 3.2등급인데 고려대학교, 한양대학교, 성균관대학교를 추천해주는 특성화고, 오해하실까봐 다시 말씀드립니다. 특목고가 아니라 특성화고등학교입니다. 이 학교에 입학 설명회라든지 아니면 학부모총회 같은 데 가면 지난해 입시 성과를 막 공개하죠. 서울대 뭐 몇 명 보내고 연세대 몇 명 보내고 막 공개를 합니다. 근데 학생과 학부모님들은 그 숫자만 보세요. 중요한 건 그 숫자에 내포하고 있는 것이 수시의 결과만인지 아니면 정시를 포함한 것인지 또는 재학생들만의 입시 결과인지 졸업생까지 다 포함한 결과인지에 따라서 얼마든지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정말로 학생 지도를 잘해서 좋은 학교에 보내는 고등학교라고 하면 재학생의 수시 성적을 가지고 얘기를 하겠죠. 아니면 재학생의 정시, 수능에 대한 대비를 얼마나 시키느냐, 이걸 기준으로 했을 때 이 학교의 교육과정이 어떻구나를 평가할 수가 있겠죠. 졸업생 데이터가 다 포함된 채 그것을 밝히지 않고 합격자 숫자를 공개하는 건 반칙이잖아요. 전국적으로 이름 있는 특성화 고등학교에 진학한다고 해서 단순히 나의 대학 입시가 좀 더 쉬워지겠구나, 편해지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또 다른 사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학생 같은 경우는 여학생인데 토목 쪽에 관심 있는 학생이었어요. 역시나 특성화 고등학교 다니고 있는 학생이고요. 일반 교과 기준으로 보면 이 친구 내신 평균은 1.78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학생의 경우에는 여학생임에도 불구하고 토목 분야인데도 전문교과 전 영역에서 최상위권이었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재학생 당시에는 학교에서 전혀 입시에 관련된 어떤 조언이나 도움을 못 받았어요. 그래서 이 내신 1.78이라고 하는 일반 교과 내신을 가지고도 대학 진학에 실패를 했었고요. 학생 본인은 본인이 토목 분야를 지원해서, 그래서 토목과 관련된 특성화고에 다니는 남학생들에게 이미 뒤처졌다. 그래서 본인이 입시 성과가 좋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대학 입시를 아예 포기한 상태였습니다. 근데 대학교 입시라고 하는 게 토목 현장에서 일할 일꾼을 뽑는 게 아닌데 여학생이라고 단순히 떨어뜨린다라고 하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이 친구 재수를 결심하고 나서 상담을 해보니까 정말 재학생 당시에 수시 준비 하나도 안 했더라고요. 페이지 보시면 아시겠지만 페이지 가장 하단부에 졸업할 때까지 생활기록부가 13페이지입니다. 13페이지. 생활기록부 내용 역시도 다른 특성화고 학생들과 비교해 봤을 때 딱히 뭔가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다라는 느낌도 별로 들지 않았었고요. 그리고 학과나 대학에 대한 어떤 조언을 못 받은 그 상태로 그냥 본인이 혼자서만 나름대로 준비해서 지원을 했더라고요. 참, 그리고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자기소개서 같은 경우도 취업 자소서 같이 작성했어요. 취업에 필요한 자기소개서와 대학 입시에 사용되는 자기소개서는 약간 그 작성의 성격이 다른데 이 친구는 자소서 전 문항을 다 취업 자소서 작성하듯이, 물론 문항은 공통 문항에 따라서 작성을 하긴 했는데 글을 전개하는 흐름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취업 자소서에 가까운 내용으로 적었었어요. 이 학생 같은 경우는 결국 다시 도전해서 인서울에 있는 대학으로 진학에 성공을 했습니다. 이 정도 설명드리면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의 생활기록부가 다 사실 거기서 거기지 12페이지, 13페이지 정도면 제법 괜찮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또 하나 사례 보여드릴게요. 다음 사례는 특성화고등학교지만 학교 측에서 입시에 꽤나 신경을 쓰고 도움을 많이 주는 경우입니다. 물론 이러한 학교가 많다면 특성화고등학교에 진학해서 대입을 노리는 것도 제법 괜찮은 전략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실상은 이런 학교가 그리 많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선 생활기록부 하단에 내용 쭉 보시면 눈에 띄시죠? 특성화고 학생인데 생활기록부가 21페이지입니다. 물론 일반고에서 20페이지가 넘어가는 생활기록부는 꽤나 많습니다. 하지만 특성화 고등학교에서 20페이지가 넘어가는 생활기록부를 가지고 있는 학생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오히려 드물다는 표현이 더 잘 어울리겠네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드문 학생들이 수시 전형에서 더 좋은 성과를 내는 겁니다. 이 학생의 경우에는 일반 교과의 내신 평균이 2.02를 기록했습니다. 본인은 수능 준비를 거의 안 해서 정시로는 못 가겠어요 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국어 영역이나 수학 영역 같은 경우는 3등급 정도였었고요. 그리고 영어는 2등급이었습니다. 그래서 준비 상태가 굉장히 괜찮은 것 같아서 어떻게 하면 이 정도까지 준비를 했냐라고 물어보니까 학교에서 따로 준비를 시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학교의 경우에는 이름은 특성화 고등학교지만 취업을 생각하고 있는 학생들과 대학교 진학을 생각하는 학생들을 분리해서 각자에 맞게끔 지도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대학에 가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의 경우에는 이 학생들의 어떤 교내 대회라든지 아니면 독서 활동 이런 것들 다 관리하고요. 자율 동아리 개설 같은 경우도 학생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학교였습니다. 그러니까 학사 일정을 거의 일반고에 가깝게 운영을 하더라고요. 이렇게 되면 상대적으로 내신은 잘 받으면서 생활기록부는 일반고처럼 생활기록부가 다른 특성화고보다 월등히 상세하게 잘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으니까 당연히 입시 성과는 더 좋을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이렇게까지 지도해주는 특성화고등학교는 많지 않습니다. 아니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특성화고등학교의 교육 방향은 선취업 후 진학이거든요. 간혹 특성화고등학교 입학하자마자 재직자 전형에 대해서 질문하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여러분 재직자 전형은 거의 모든 학교에서 고등학교 졸업 이후에 4대 보험에 가입이 되는 직장에 취업을 해서 3년 이상 재직한 경우에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냥 특성화고등학교 졸업한 이후에 아무 곳에나 취업을 해서 6개월이나 1년 후에 바로 도전하는 그러한 전형이 아닙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특성화고등학교에 진학한 이후에도 대학에 얼마든지 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더 준비하고 더 노력해야 됩니다. 여기에는 학교에서 얼마나 협조를 해주느냐는 부분도 영향을 줍니다. 안타까운 게 특성화고등학교 진학해서 혼자만 마음속으로 입시를 준비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 학생들은 정작 학교 선생님들께는 내가 대학교 입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못 드려요. 혼날까봐. 근데 그러면 뭘 준비할 수가 있죠? 교내 대회도 많지 않고 비교과 내용도 전 학생들 다 똑같이 적어주고 전반적인 생활기록부 기재 내용도 부족하고 학생 혼자서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특성화고등학교에 진학할 때부터 대학 입시를 노린다면 우선 입학 전 단계에 이 학교가 수시를 통해서 재학생을 얼마나 대학을 보내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가능하다면 이 학교 출신 학생의 생활기록부 기재 내용을 한번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로 꼼꼼히 잘 챙겨주는가를 확인해 봐야 되잖아요. 여기까지가 통과가 돼서 입학을 하게 되면 입학 당시에 선생님들께 말씀을 드려야 돼요. 취업이 목적이 아니라는 것을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특성화고등학교 진학은 대학을 갈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일 뿐이지 대학을 쉽게 갈 수 있는 방법은 결코 아닙니다. 아시겠죠?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전 다음 영상에서 또 입시 관련된 정보, 학습 관련된 꿀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